안녕하세요. 브라운백 세미나 15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이브 코딩입니다.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바이브 코딩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고요. 바이브 코딩에 사용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도구들을 가지고 어떻게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런 바이브 코딩을 통한 서비스 사례, 그리고 이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AI for PM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도구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이 바이브 코딩 도구로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지도가 많은 도구는 이 커서 AI하고 윈드서퍼라고 하는 이 두 가지 AI가 대표적인 바이브 코딩 도구입니다. 사실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 바이브가 그 리듬을 타다라는 뜻이잖아요.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코드를 작성해봐.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 바이브 코딩이 실제로 이 본격적으로 언급된 거는 25년 2월 달에 이 이제 바이브 코딩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언급이 되기 시작했고요. 이 바이브 코딩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커서 AI나 이런 회사들은 이전에도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존재를 했었지만 올해 2월 달 되면서 이 커서 AI가 이제 성능이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커서.ai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커서 AI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에다가 AI를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커서.ai는 기본적으로 요 코드 에디터를 여기 보시는 요 툴을 쓴 건데요. 이 VS 코드라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소스로 공개한 개발 환경입니다. 이 개발 환경에 플러그인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 플러그인을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커서 AI입니다. 이 플러그인을 깔면 기존의 VS 코드라는 개발 툴 안에 이러한 AI 채팅창이 뜨게 되는데요. 이 채팅창 안에서 우리가 챗GPT나 이런 AI를 프롬프트로 쓰듯이 이 프롬프트를 이용해서 개발을 유도하게 도와주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커서 AI인데요. 이런 도구가 이제 있었지만 올해 2월 전까지는 이 도구의 성능이 실제 우리가 원하는 기대치에 그렇게 만족을 못했습니다. 근데 25년 2월 달이 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25년 2월 달에 갑자기 AI가 똑똑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똑똑해진 거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25년 2월 달에 출시된 클로디 3.7 소넷이란 모델인데요. 이 소넷의 싱킹 모드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사고 추론 능력이. 이 월등하게 코드를 잘 짜는 거죠. 이 코드가 월등하게 잘 짜는 이 소넷을 딱 붙였더니 갑자기 커서 AI의 이 코딩의 산출물이 퀄리티가 완전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와, 바이브 코딩 가지고 이런 것도 개발이 가능하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바이브 코딩에 또 결정적으로 불을 지핀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 요소가 바로 이 뒤쪽에 설명드린 이 MCP입니다. 기존의 바이브 코딩의 한계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는데 코드 자체만 보고 AI가 아무리 열심히 코드를 짜더라도 이게 사실은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웹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코드만 열심히 짠다는 거죠, LLM이. 근데 이렇게 작성을 해서는 성능이 나올 수가 없죠. 하지만 그 2월 달에 이 MCP가 이제 본격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3월 달에 이 MCP를 응용한 실제 사례들이 나옵니다. 이 MCP 컨셉을 응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의 스타트업인 마누스가 만든 마누스 AI, 그리고 미국 스타트업인 젠스파크가 이런 MCP 컨셉을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4월부터 출시하면서 와, 이 AI 갖고 이런 것도 되는구나. 다른 서비스하고 쉽게 연결할 수 있겠구나. 이 MCP라는 기능은 그 작년 11월 달에 그 챗GPT하고 반대쪽에 있는 챗GPT하고 비슷한 서비스를 만드는 클로디라는 회사가 그 엔스로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엔스로픽에서 만든 이런 LLM 모델 중에 클로디라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클로디 안에다가 이렇게 해서 MCP 기능을 갖다 넣을 수 있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MCP는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건데요. MCP를 한번 찾아보면 MCP라고 해서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이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에서 이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을 작년 11월 말에 이렇게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뭐냐면 엔스로픽 요거를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요걸 바꿔봤더니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은 AI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도구들을 양방향으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개방형 표준입니다. 즉 AI에 기존에 우리가 구축해 놓은 거, 앞으로 구축할 것들을 쉽게 연결시킬 수 있는 프로토콜을 만든 거죠. 이거를 작년 11월 이제 26일 날 이 엔스로픽이 공개를 했는데 공개할 때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 굉장히 똑똑한 추론 모델인 엔스로픽의 소네 3.7이 등장하고 이 등장한 이 소네 3.7에다가 이 커서 AI라는 회사에서 MCP를 갖다 붙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면 커서 세팅에 가서 보면요. 여기에 MCP라는 기능을 갖다 붙였더니 와, 이게 굉장히 성능이 뛰어나게 작동을 하는 거죠. 지금 저는 커서 AI에다가 MCP를 하나 갖다 붙였는데요. 여기에 컨텍스트 7이라는 MCP를 붙였습니다. 얘는 뭐 하는 MCP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 플랫폼을 개발할 때 여러 가지 버전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는 리액트가 있다면 리액트 버전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파이썬이 있다면 파이썬 버전도 굉장히 많고요. 뭐 DB 버전도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뭐 와스 시스템, 예를 들어서 PHP라든지 뭐 스프링이라든지 이런 와스 시스템도 버전이 굉장히 많죠. 그 버전마다 프로그램 짜는 방식이 다 다른데 이런 것들을 어느 기준에 맞춰서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LLM이 정확히 모르면 LLM이 만든 코드가 거의 쓰레기만 양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컨텍스트 7은 뭐 하는 거냐면 AI한테 최신 그 코드에 대한 정보, 코드를 이렇게 짜야 된다는 그런 정보들을 정리해주는, 연결해주는 MCP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7을 딱 갖다 붙이고 이 컷 AI로 개발을 해보면 소프트웨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거 이외에도 우리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뭐 웹페이지를 내가 만들었는데 이 웹페이지가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화면이 잘 나온 거야? 근데 기존에 우리가 LLM을 가지고 웹페이지 같은 걸 만들었을 때는 LLM이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해서 그냥 막 코드를 작성하지만 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LLM이 확인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요 플레이라이트 스텔스라는 요 MCP를 넣어주면 얘가 웹페이지를 실제 크롬 브라우저 갖고 만든 웹페이지를 하나씩 열어봐요. 버튼도 눌러보고 레이아웃이 깨졌는지도 하나씩 화면을 보면서 체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당연히 AI가 작성한 코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MCP들을 연결해주면서 이 AI가 작성한 코드의 퀄리티가 급격히 상승을 하고 이 상승된 퀄리티를 가지고 와,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네? 라는 이야기를 이제 4월, 5월 달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MCP를 많이 활용해서 이 바이브 코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제 올해 여름에 그 에듀조선하고 이런 주니어 바이브 코딩 캠프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하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한가요? 이런 홍보 웹페이지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바이브 코딩인데요. 바이브 코딩이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바이브 코딩은 AI 기술 사용해서 자연어로 설명하면서 인공지능이 코드를 생성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 방식입니다. 25년도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급속히 이런 확대된 건데 바이브란 뜻이 자체가 느낌이라는 거지. 느낌적으로 그거. 이런 AI 대화 모델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이런 게 바이브 코딩이고요. 이 바이브 코딩의 특징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써 있는데요. 이 웹사이트에 뭐 그림 같은 거 입으로 말하면 코드 작성한다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도 전부 다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어떻게 만들었냐면 여기 바이브 코드를 하는 클로디 MCP를 전 썼는데요. 이 클로디에다가 얘를 연결시켜줬습니다. 오픈 AI GPT 이미지 MCP를 연결시켜주면 오픈 AI의 달리 3를 이용해서 얘가 직접 이 내용에 맞는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 위치에다 갖다 배치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내용은 제가 코드를 하나도 만지지 않았고요.
바이브 코딩으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페이지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 소개도 있고 여기 보시면 내용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는데요. 일정 소개, 그다음에 강사진 소개 뭐 이런 부분들 다 만들어 놨는데 그다음에 신청하는 것도 있고요. 이 신청하기가 있는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거는 이게 실제로 신청까지 다 받을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신청을 하면 이 관리자 모드가 나오는데요. 관리자 모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드민에 가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신청자가 지금 몇 명 있는지 그 사람들이 뭘 신청했는지 신청자 관리하는 이 페이지 자체에 DB 그 다음에 이 어드민 사이트 이 대시보드 이런 모든 것들을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으로 이 사이트 전체를 만드는데 제가 쓴 시간은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바이브 코딩을 했냐면 바이브 코딩에서는 소스 코드 한 줄 한 줄을 보지 않거든요. 저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제가 하는 이 프로그램의 기획서 PDF 파일을 올리고요. 그 PDF를 제어하기 위해서 제가 중간중간 얘가 작성하는 코드에다가 말만 하면서 개입한 거죠. 그래서 코드를 하나도 제가 보지 않고 이런 고퀄리티의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채 30분이 걸리지 않는 이런 게 바로 바이브 코딩이죠. 이런 바이브 코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브 코딩의 가장 대표적인 게 커서 AI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업계 2위가 바로 이 윈드서퍼라는 회사입니다. 근데 윈드서퍼라는 회사는 이 커서 AI하고 똑같이 VS 코드에 플러그인을 만들고 거기에다 MCP를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윈드서퍼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윈드서퍼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틀 자체는 VS 코드고요. 이 VS 코드 안에서 이 윈드서퍼를 오픈 폴더로 해서 하나를 열어보면 워크에서 어, 이런 거 한번 게임을 하나 열어볼게요. 열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게임 연거를 가지고 이렇게 코드를 보면서 여기다 말을 하면서 코딩을 이렇게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뭐 해줘, 뭐 해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코드를 작성하는데요. 이 윈드서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GPT, 그 다음에 제미나이, 클로디 뭐 이렇게 나오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오토 모드를 끄면 이렇게 다양한 클로디, 제미나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윈드서퍼는 여기 4.1 옆에 오픈AI가 만든 최신 AI 모델인 4.1 옆에 프로모션이라고 붙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윈드서퍼라는 회사를 그 최근에 5월 달에 그 오픈 AI가 인수했습니다. 인수를 얼마 금액이 했냐면 3빌리언 달러를 했는데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4조 정도의 이вет을 인수했습니다. 오픈 AI가. 오픈 AI가 인수하면서 이 회사에서 자신 오픈 AI의 최신 언어 모델을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할 때 할인을 해줍니다. 현재 프로모션 해갖고 가격을 4분의 1 이하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하면서 오픈 AI가 이제 개발자 생산성 도구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도구들을 이용해서 뭐 웹사이트도 만들고 게임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회사에서 필요로 아니면 개인이 필요한 이런 앱들을 다 개발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쉽게 하는 도구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클라인이라는 도구도 있는데요. 이 클라인이라는 도구는 윈드서퍼하고 이 커서 AI가 진실은 이제 프롬프트를 잘 작성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커서 그 VS 코드 개발자 도구의 플러그인이라는 게 진실이죠. 그래서 이 클라인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가 여기에서 그 가져온 프롬프트를 해킹하고 가져온 정보를 바탕으로 이 오픈 소스로 개발하는 커서 AI 윈드서퍼의 오픈 소스 버전이 클라인입니다. 그 클라인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은요. 이 클라인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고 클라이언트 역시 설치하면 바로 VS 코드의 플러그인 형태로 설치가 됩니다. 근데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MCP를 다 지원하고 있고요. 이 윈드서퍼나 그 커서 AI는 이 돈 받고 파는 오픈 소스가 아닌 버전이지만 이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로 이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다 공개해 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면요. 클라인 그 GitHub라고 쳐보면 이 클라이언을 가지고 그 VS 플러그인을 어떻게 만들고 커서 AI나 윈드서퍼처럼 어떻게 코드를 작성하는지가 오픈소스로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최적화의 이슈가 있어서 커서 AI나 윈드서퍼로 개발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그런 기술적인 것들의 장벽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고 특히나 이 커서 AI나 윈드서퍼 같은 경우에 이제 단순히 그 다른 사람이 만든 AI만 가지고 가면 이게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커서 AI 핵심 기술은 자체 LLM, 로컬 LLM을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섞어서 씁니다. 그 복잡한 작업은 이 비싼 모델을 쓰고요. 간단한 작업은 자기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SLM을 가지고 섞어서 작업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 노하우인데요. 어, 이 딥시크 같은 엔진을 갖다가 내재화시켜서 붙여서 가장 최적의 조합을 만드는 게 이 커서 AI의 핵심 기술력이고요. 윈드서퍼도 그런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4조 원의 그 오픈 AI가 인수하게 된 거죠. 이런 것들 중에 이 클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에 성능이 좋은 오픈소스 모델들, 뭐 QN3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뛰어난 추론 능력을 갖고 있는 모델들을 갖다가 나만의 우리 조직 안에서 자주 쓰는 것들의 튜닝이 가능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우리 조직에서 쓰는 그 특정 기능을 강화한 이런 AI 코드 만드는 도구를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게 이 클라인의 최대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사실 가성비나 여러 가지 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커서나 윈드서퍼 또는 이런 클로디 쪽에 직접 MCP 물려서 개발하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 기술이 평준화되면은 이런 클라인 같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내가 또는 우리 조직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튜닝해서 쓰는 걸로 시장은 급격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커서나 윈드서퍼 클라이언을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얘네가 굉장히 미시적인 접근을 해요. 아, 이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하려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크게 아키텍처를 잡고 그 안에 DB나 뭐 와스나 뭐 여러 가지 아키텍처 관점에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 줘야 되는데 얘네 한계는 이 코드 레벨, 어떤 페이지, 어떤 디렉토리에 있는 그 작은 마이너한 것만 쳐다본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드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이 클로드 코드라고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저기 클로드 코드에 대해서 이렇게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엔스로픽이 만든 개발자 도구인데요. 이 컨솔 화면에서 이런 기능을 처리합니다. 그런 커서 AI나 윈드서퍼가 하지 못하는 좀 더 큰 개념의 그 아키텍처를 설계하거나 그런 구성을 잡아주는 역할에 클로디 3.7 손의 최신 버전을 활용해서 이런 그 규모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이 바로 이 클로디 코드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클로디 코드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클로디라고 치면은 네, 이게 클로드 코드인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특정 디렉토리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콘솔로 명령하고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가 코드를 작성해주는 그래서 아키텍처를 잡아주는 그리고 얘로 아키텍처를 크게 잡고 그 다음에 커서 AI나 윈지소프 갖고 얘가 잡아준 거 들어가서 조금씩 수정하면 코드 개발의 퀄리티가 월등하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도로 개발이 된 건데요. 얘는 기본적으로 소넷 3.7 최신 추론 모델을 쓰기 때문에 토큰 소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클로드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엔스로픽 API를 우리가 키를 직접 받아서 연결해서 쓸 수도 있지만 추천드리는 방법은 엔스로픽의 요금제 중에 이 클로디 챗봇 요금제 중에 맥스 요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클로디 이 프라이스로 가서 보면 요금제가 있는데요. 음, 네, 요금제 보면 이 프로 요금제 17불짜리 쓰면은 챗GPT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맥스 요금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맥스 요금제를 저는 쓰고 있는데 이 맥스 요금제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 클로드 코드를 공짜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발할 때 제가 써보니까 맥스 요금제 100불짜리, 200불짜리가 이 커서 AI 가지고 동일한 걸 만들어내려면 커서 AI는 오토 모드 이외에 좀 더 제대로 된 거를 코드를 만들어내려면 프로 모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이 프로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이 프로 모드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 있는 이런 부분들인데 이 프로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맥스 모드라고 하는 이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어 커서 가지고 코드를 작성할 때 코드의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만 문제가 비싼 LLM을 바로 쓰기 때문에 LLM 쓴 만큼 과금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사이트 같은 거를 만들 때 커서에 맥스 모드를 쓰면은 굉장히 퀄리티 있는 걸 빨리 만들 수 있지만 단점은 엄청나게 많은 토큰 비용이 청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0불, 200불, 300불이 순식간에 청구됩니다. 대신에 뭐 사람이 개발하는 것보다는 압도적으로 저렴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이 굉장히 크죠.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바이브 코딩이 MCP를 써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현 시점에 가장 좋은 선택은 클로디에 MCP를 적용하는 맥스 모드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거가 가장 현실적으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그리고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맥스 모드를 쓰는데 뭐 100불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200불짜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200불은 20배 이상의 용량을 제공해주고 이 정도면 사실은 뭐 상당수의 그 괜찮은 퀄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나 에이전트나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바이브 코딩은 진화가 되고 있다. 그 바이브 코딩 도구 중에 이 클로드 코드라는 게 이제 소개가 되면서 또 한쪽에서 오픈 AI도 우리도 이런 거 기능 제공해 줄게. 우리 돈 사줘서 가지고 이런 업체도 인수했지만 우리도 클로드 코드 같이 챗GPT에다가 아예 좀 더 코드를 잘하는 거를 붙여줄게라고 해서 그 어제 저녁에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그 새로운 서비스 이름이 바로 이 코덱스라는 서비스인데요. 이 코덱스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오픈AI의 코덱스는 이 CLI 모드가 있고요. 그냥 코덱스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그 지금 새로 출시된 모델인데 코덱스 CLI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소스로 해서 이제 공개를 해놨는데 얘는 작동 방식이 얘하고 비슷합니다. 얘하고 콘솔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GPT의 최신 모델을 붙여놨는데 개인적인 그 사용 소감은 소네 3.7의 압도적인 코딩 능력으로 인해서 이, 이 코덱스 CLI가 그렇게 저는 만족스럽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로 해서 이렇게 공개를 해놨고요. 이것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깃허브에 그 오픈 AI 코덱스라고 치면은 이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코덱스를 이용해서 CLI는 오픈소스로. 어제 새롭게 출시된 거는 뭐냐면, 이 코덱스 UI 버전인데요. 얘는 챗GPT 그 가장 비싼 모델에 현재 붙어 있고, 곧 프로 모델에도 이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긴 거냐면, 우리가 그 챗GPT로 무슨 프로그램 짜줘라고 하면 이제 코딩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코딩하는 것들을 이제 아키텍처를 잡아주고 좀 더 복잡한 것들도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는 기능을 아예 챗GPT의 UI UX를 붙여버렸습니다. 정리하자면 클로드 코드하고 비슷한 기능을 아예 챗GPT의 UI UX에 붙여서 좀 더 사용성을 높게 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코드를 굉장히 잘 짜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개발할 수 있는 바이브 코드 도구가 이제는 VS 코드라는 개발자 도구에다가 붙이는 형태, 요게 이제 현재 가장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챗봇 형태에다가 아예 붙이고 좀 더 거시적인 거를 아키텍처 관점에서 잡아주는 형태, 이런 형태로 발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MCP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구들이 붙어가지고 굉장히 강력한 걸 제공해주죠. 그래서 코드를 작성할 때 기획을 한다거나 테스팅을 한다거나
그 웹사이트가 제대로 만드는지 검증을 한다거나 최신 정보를 갖다가 이렇게 보여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MCP들이 활용이 되는데요. MCP는 지금 가장 유명한 데가 이 스미서리라는 사이트입니다. 이 대장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 웹사이트인데요. 이 스미소리가 이 대표적인 MCP를 유통시키는 채널입니다. 현재 오늘 기준 6,516개 MCP 모듈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다양한 MCP 모듈을 이용해서 뭐 개발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LLM을 확장시킬 수 있는 도구들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MCP 도구들이 매일매일 올라오고 있고요. 이런 걸 이용하면 바이브 코드의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커서 AI 실제 작동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은요. 커서 AI는 뭐 이렇게 작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냥 말하는 거죠. 뭐 지금 시스템은 PHP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야 테트리스 만들어줘.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코드를 막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UI가 작성된 UI가 너무 밋밋해. 화려하게 다시 수정해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바이브 코딩이에요.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기반으로 이제 오토 모드 켜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거 느낌적인 느낌이죠. 딱 해보고 마음에 안 드는데 좀 더 이쁘게 만들어주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얘가 코드를 이렇게 자기가 분석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 제시한 걸 가지고 코드를 바꿔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말을 하면서 코드를 바꿔주는 거. 만약에 내가 개발을 전혀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말만 열심히 잘하셔야 되지만 내가 개발을 조금 더 알아서 얘가 작성한 거 딱 봤더니 5분만 고치면 되겠네? 라고 하면은 바이브 코드의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바이브 코드는 기본적으로 비전공자들한테 IT 비전공자들이 AI나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을 쉽게 할 수 있는 도구지만 AI 이런 개발자들이 바이브 코딩을 활용하게 되면 기존 개발의 생산성이 몇 배 이상 순식간에 올라가는 그런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가 뭐 코드를 어떻게 고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짜는 게 바이브 코딩이다 보시면 되고요. 이 바이브 코딩 같은 경우에 실제 저희가 사례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좀 매출 7조 원 정도 되는 국내 대표 대기업, 제조 쪽 대기업의 교육하고 이런 POC MVP 프로그램을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에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리터러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에이전트 개발, 워크플로우, 그 다음에 전문가, 여기는 저희가 심화 과정이라 불러서 여기 8시간짜리 과정이 있고, 이 바이브 코딩 과정이 24시간짜리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진행하게 되면 실제 바이브 코딩으로 비전공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프로토타입을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역량을 진단하고 로드맵을 세우고 그거를 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시키고 그 강화한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프로브 오브 컨셉이라든지 POC라든지 MVP 최소 기능을 구현하는 뭐를 만들어서 내부 공감대를 만들고 이런 걸 성과학사로 가져갔다면 이런 AI 시대의 기술 병목 지점이 바로 이거를 실제 만들어 본다는 거죠. 뭐 이런 거 필요해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뭐 디자인 시킹이나 이런 거 갖고 다 할 수 있지만, 이거 만들려면 개발자 필요하네,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네, 뭐 이런 니즈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굉장히 클리어한 해결책 중에 하나가 이런 바이브 코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바이브 코딩을 했더니 실제 자기가 원하는 거 답답하게 할 필요 없이 만들어 보는 거죠. 만들어 보고 개선점 찾고 또 만들어 보고 개선점 찾고.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좀 기업에 AI 도입하는 내용들이 혁신적으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브 코딩 도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바이브 코딩 도구 중에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구는 커서 AI라는 도구, 그리고 2위 업체인 윈드서퍼는 5월 달에 오픈 AI가 4조 원에 인수하면서 와, 이런 이야기가 이제 바이브 코딩이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인지하게 되는 계기가 만들어졌고요. 이런 오픈 AI가 인수한 그 윈드서퍼나 커서 AI 같은 회사들이 이제 개발 생산성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바이브 코딩이 대세가 되면서 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와요. 개발자 이제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바이브 코딩을 쓸 수 있는 개발자는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자 세계에도 양극화가 극명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역량이 몇 배나 향상되는 슈퍼 개발자가 탄생하고 한쪽에서는 LLM보다 코드를 못 차거나 그 수준의 미흡한 개발자는 설 자리가 아예 없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빠르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클라인이라고 하는 오픈 소스를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형태의 다양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바이브 코딩에 MCP라는 기술과 그리고 소넷 3.7 같이 고성능 추론을 할 수 있는 AI가 붙으면서 이 바이브 코딩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 같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 도구인 커서 AI 같은 경우에 잘 활용하면 기존의 개발 생산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커서 AI의 활용 범위가 사실 제약이 많았습니다. 뭐 프론트의 일부 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사실 MCP나 고성능 추론 엔진, 그 다음에 뭐 클로디 코드라든지 오픈 AI의 코덱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이 커서 AI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개발자 영역이 뭐 사실 기존의 거의 모든 개발 영역을 커버리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급격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바이브 코딩을 잘 활용하면 실제 우리가 기업 안에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이런 걸 갖고 어떻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이게 단순히 챗GPT 프롬프트 가지고 안 된 챗GPT 프롬프트로 되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인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이런 도구가 반신반의했지만 해보니까 굉장히 파워풀하는 성과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이브 코딩을 이용하면 이런 기업에 또는 어떤 조직에 실질적인 AI 도입에 대한 구체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바로바로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지 하나 좀 드리면요. 저희가 6월 13일 날 그 서울대 EPN 콩그레스에서 한 3시간 정도의 바이브 코드 세, 세션을 지금 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에 그 브라운백 세미나에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프라인 세미나에 오시면 최근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이런 걸 이용해서 그 기업의 AI를 도입하고 그런 부분을 만들고 혁신할 수 있는지 그런 사례들, 구체적인 사례를 체험해 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그런 행사에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바이브 코딩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AI for PM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런 브라운백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생성형 AI 기술을 바탕으로 그러면 이런 것들을 실제 그 개인 또는 우리 조직에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이메일 또는 그 이메일 같은 채널을 통해서 문의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